다음 질문 재생 버튼 누르기 전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미리 생각하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라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의 그린오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시험장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험 접수를 안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응시료 할인입니다. 통신사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접수 시에는 U 플러스 할인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U 플러스 멤버십 할인 이거밖에 안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SK나 KT 모두 통신사 할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오픽 통신사 할인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통신사 할인으로 이제 할인 쿠폰을 받는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있는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학연합 할인이에요. 이거 원래 이제 오픽 응시료가 84,000원인데 15,000원을 할인 받아서 69,000원의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학연합은 모든 대학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오픽과 협약을 맺은 대학교들만 가능해요. 여기 이제 본인의 대학교가 있다 싶으시면은 15,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결과 발표는 일반적인 오픽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발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대학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일 만에 발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나 아니면 휴학증명서 같은 이 서류가 필요해요. 이 서류를 직접 인쇄를 하셔서 시험 보실 때 그 센터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군인분들 같은 경우도 군인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웨이버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시험을 연달아 접수를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첫 시험에 무조건 저 점수 잘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 2번은 볼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이거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번째 시험부터는 긴장감이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 시험 때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그러려면 이 웨이버라는 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웨이버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오픽 시험이 거의 매일같이 있긴 하지만 25일이라는 시험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25일 뒤인 1월 27일에 두 번째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25일 시험 주기를 무시하고 150일에 한 번 이 웨이버라는 걸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시험을 봤으면은 웨이버를 쓰게 된다. 그럼 1월 2일 다음날 또 시험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웨이버라는 건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 내가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웨이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7일을 텀을 두고 웨이버 신청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첫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 웨이버를 적용해서 7일 뒤인 1월 8일날 시험을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점수 발표가 5일 만에 발표가 나온다는 거죠. 1월 1일날 시험을 보면은 1월 6일 오후 1시에 나오게 됩니다. 시험 보기 이틀 전 밤 11시 59분까지는 취소를 하게 되면은 100% 전에 환불이 가능해요. 그게 시험 취소에 대한 환불 기간이고요. 하루 전이 돼버리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환불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월 1일날 첫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1월 6일날 점수 발표 오후 1시에 나온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 등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월 8일날 접수한 시험을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점수 발표가 된 1월 6일날 밤 11시 59분까지만 취소하면 이 1월 8일날 접수한 이 시험을 100% 환불이 가능하니, 이렇게 시험 접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시험 응시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1월 1일날 시험 보고 1월 2일날 바로 다음날 시험 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응시료가 1, 2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죠. 84,000원인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시험장에 갔을 때부터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시험 화면과 똑같은 화면입니다. 시험장에 딱 들어가요. 일반 컴퓨터실이에요. 내 생년월일과 이름을 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Today's Password라는 게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감독관께서 알려줍니다. 그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치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고, 평가 윤리 규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네, 동의합니다, 확인합니다, 넥스트 눌러주고, 설문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에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썸네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중요한 설문지인데, 설문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반드시 미리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클릭하는 연습 해보고 가세요. 여기서는 이게 샘플용이어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여기 밑에 굉장히 더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덜어주려면 반드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을 해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제 수업 때 선택하는 것대로 제가 빠르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12개까지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설문지를 선택하고 나면 뒤로 가기를 못하니 꼭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문지 다 선택을 했어요. 넥스트 버튼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뒤로 가기가 안 보여요. 지금 이 뒤로 가기가 안 되는 게 시스템상으로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감독관 분들께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 궁금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이 화면까지 오고 나서 제가 감독관 분께 손 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설문지를 뭐 잘못 선택했는데 뒤로 가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감독관 분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듯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저 졸업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나이에 졸업해야 된다고 막 대학생인 척했어요. 정말 한 1분 정도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감독관 분께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저를 불쌍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떡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 난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난이도 같은 경우도 넥스트 버튼을 여기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가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질문이 제대로 들리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마이크가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팁으로 이제 질문은 반드시 2번씩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중요 5초 이내에 버튼을 누르면 질문 다시 듣기가 가능하며 재청취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각 질문마다 2번씩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2번씩 들어주셔야 됩니다. 1번 자기소개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문제를 내가 청취를 했어요. 근데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바가 맞나? 그럼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근데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어.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2번까지 들어주세요. 2번 듣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감점 요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두 번째 들으면서 어떻게 답변을 꾸려나갈지 브레인스토밍을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롤플레이나 이제 인상적인 경험을 묻는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긴 문제 한 15초 정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15초 동안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답변을 할지.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 주고 바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초 이내에 버튼을 눌러야 질문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이걸 눌러줍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이때 이 화살표 버튼 있을 때 누르면은 다시 듣기가 가능해요. 근데 5초가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회색 버튼? 이러면은 재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색 버튼으로 바뀌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웬만하면 그냥 바로 눌러서 재청취를 해주세요. 5초 이내에 누르게 되면 재청취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자, 이때 회색 버튼을 바뀌기 전에 이때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What is the 이렇게 weather 다시 like 재청취가 in your 가능하다는 city 겁니다. today? 그리고 이거는 자동 저장이에요, 여러분들. 세이브 버튼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어디 뭐 저장 버튼 눌러야 되나, 내가 답변 다 하고 나서 이런 거 찾을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헤드셋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진행 안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다 알겠다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이제 시험 시간 엄수입니다. 시험 제한 시간은 40분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유튜브로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은 각 문제마다 1분 30초나 2분 이렇게 타이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장에서는 그렇게 화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문제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총 40분 안에 15문제를 모두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센터마다 다른데 보통은 내 컴퓨터 왼쪽 위에 이렇게 타이머가 40분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40분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할 때 감독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다들 타이머에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그때 시험 시작함과 동시에 타이머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센터는 타이머가 따로 이제 내 모니터에는 없고 정면에 큰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 타이머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비긴 눌러주시고 감독관의 시험 시작 지시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yes를 눌러주시면 실제 시험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킵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한 문제 정도는 아무 말도 없이 스킵해도 목표 등급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단 롤플레이 안 됩니다. 롤플레이 11번, 12번, 13번은 정말 목숨 걸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 외적으로 정말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 문제 정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스킵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스킵이란 버튼 따로 없습니다. 스킵이란 버튼은 따로 없고 넥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넥스 버튼을 클릭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넥스 버튼이 활성화되기까지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끝나고 나서 5초가 지나고 나서 넥스 버튼이 활성화되면 그때 클릭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스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자, 이걸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눌러지죠. 5초가 지나야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면
지금 이 상태에 바뀌었죠? 이때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기소개하고 나서 2, 3, 4 첫 번째 주제 끝나고 두 번째 주제인 5, 6, 7 7번까지 끝내고 나면은 난이도 재조정 화면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게 샘플용이기 때문에 1번과 2번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 15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문제인 7번까지 답변을 하고 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난이도 재조정 화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질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사실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고 있어. 나는 오픽이나 시험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기 시험이라면 한번 시험 봐볼까?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든 어쨌든 문제 유형이라는 거 알고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난이도를 쉬운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해온 그 문제 유형 몇 번에 뭐가 나오고 몇 번에 뭐가 나온다는 문제 유형이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난이도 4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난이도 재조정 화면에서 난이도 4 해봤더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 해볼까? 어려운 질문 하게 되면은 내가 미처 공부하지 않았던 14번과 15번에서 엉뚱한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선택하고 넥스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닝 연습을 반드시 해주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오픽 모의고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많은 강사분들이나 유튜버 분들께서 모의고사를 올려주신 분들이 많으니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실제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유튜브에다가 오픽 모의고사를 검색해서 몇 번의 모의고사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별표까지 쳐놨죠. 다음 질문 재생 버튼 누르기 전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미리 생각하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다음 질문을 듣기 전에 내가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그 다음 질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다음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를 예측하고 나서 이걸 예측하려면 문제 유형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어서 긴장할 것도 없고 내가 준비해온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했더라 바로 답변하면 되겠죠. 자, 답변을 다 했다고 해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요. 다음 문제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이 플레이 버튼을 내가 눌러야만 이 질문 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번 자기소개를 했어요. 2번에서 만약에 너네 집을 묘사해볼래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답변을 하겠죠? 준비해온 답변을. 그러고 나서 다음엔 3번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3번 문제에는 뭐가 나오는지 예측을 하고 나서 이걸 눌러야 된다는 거죠. 2번에서 집 묘사가 나왔어요. 3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만약에 이거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미루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을 숙지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돈 낭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창하게 정말 영어를 잘해. 어떤 주제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 말할 거리가 있어. 어떻게든 내가 풀어나갈 수 있어. 이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 부족한 영어 실력을 메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이 오픽이라는 시험이 뭐 어떤 시험인지 정확히 알고 가야죠. 점수를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문제 유형의 숙지라는 겁니다. 2번에서 집 묘사가 나왔어요. 3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너 집에서 보통 뭐 하니? 주중에는 뭐 하고 주말에는 뭐 하니? 라는 활동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측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플레이 버튼 이걸 누르면 되겠죠? 답변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또 이제 4번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4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죠? 4번에서는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와요. 유년시절 경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아니면 비교미 대조. 근데 각 주제마다 더 유독 잘 나오거나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이 주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비교 및 대조 이게 100%가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너의 집을 비교해봐라.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금 4번 문제니까 과거와 현재 내 집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했었지? 옛날에 내 집은 이렇다고 하고 지금의 현재 집은 이렇다고 내가 준비했었지. 공부해온 답변을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주면은 질문을 예측한 상태에서 준비한 답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점수 잘 받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